자, 이어서 세 번째 프로그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자금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권용진 비브릭 전략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용진 이사님은 비브릭에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상품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러시대학 리츠버그 로봇공학연구소 연구원과 리서치 캐피탈 메릴린치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금융에 대한 지식을 쌓은 바 있습니다. 권용진 이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자산운용사에서 전략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인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이 요즘에 이제 밸류업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이나 투자 혹은 뭐 암호화폐 발행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이제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이제 자금 조달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융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블록체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였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요. 이제 저는 원래부터 뭐 금융 전문가나 블록체인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원래 학교에서는 AI를 주로 공부를 하였고 이제 이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금융에 이 AI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메릴린치라는 뉴욕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AI를 이용한 주식 투자 전문가로 일단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뉴욕에 있는 헤지펀드에서 외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이제 그 자산 운용을 하였고요.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투자 방법론을 좀 다룬 책을 집필을 해서 그걸 계기로 이제 AI 기반 투자를 하는 이제 자산운용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외환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전문 투자 및 자산 운용을 하는 자산운용사의 이제 전략이사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원래 이제 트레이딩 전문이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블록체인 기업을 주로 다루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산업 자체가 조금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아직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단순한 뭐 차익이라던가 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가치를 늘리는 투자를 위주로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비브릭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산업 전반의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신생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비브릭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와 이제 비시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합자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나 엑셀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개 이상의 뭐 기업을 투자도 하고 키우기도 하였고요. 그 이후에 뭐 국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암호화폐 ICO라던가 이런 건 다 참여를 했었고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원래 AI 기반 이제 가치 평가 및 투자 분석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이지스 자산운용과 세종텔레콤과 함께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제 그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특구 기업으로, 그래서 5천억 규모의 이제 부동산 토큰 발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증권형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부동산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분할하여서 이제 운용을 하는 기업이 되었고요. 내년 1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부동산을 분할화하는 건 증권화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부동산 펀드를 증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펀드 형태의 사모펀드 형태의 증권들을 이제 공모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약간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을 좀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액티브하게 키우고 있는 기업이 두세 개 정도가 있고 이제 증권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제 자금 조달을 왜 하는지, 그리고 왜 블록체인 산업에선 이게 기형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의미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돈을 받으러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레이징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금 조달 즉 돈을 모집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단순히 이제 어딘가에서 뭐 큰 돈을 받았다, 큰 돈을 뭐 융통 받아서 사업을 한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블록체인 산업에서 많은 편인데 사실 이제 자금 조달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돈을 받아온다의 의미라기보다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레버리지란 말을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레버리지라는 건 결국 이제 다른 리소스, 남의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더 자신의 이제 행위를 증폭시키는 어떤 방법론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사실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거는 리스크를 늘리면서 리턴도 늘리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히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무조건 돈을 번다, 돈이 많아졌으니 우린 성공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기업에 혹은 나의 이 시스템에 레버리지를 부여한 것이고, 이렇다는 것은 이제 더 큰 리스크를 투여해서 더 큰 리턴을 바라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리스크 고민이 되었다라는 컨셉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금 조달을 하는, 특히나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금 조달을 초반에 많이 이루어진 거는 이제 ICO라는 형태의 공모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양한 개인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인데, 이런 개념 없이 나는 ICO를 해서 뭐 수백억을 레이징을 했으니 나는 이제 성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금융적인 생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가 레버리지를 가져와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으면은 사실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금 조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전통적인 방법은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간접 조달을 하는,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는 컨셉이 제일 쉬운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신용 대출이나 뭐 기존의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흔한 방법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즈니스가 성장을 거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채를 발행한다던가 뭐 주식을 발행한다던가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던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회사의 미래 가치, 미래 캐시플로우를
이제 현재 단계로 가져와서 미리 투자자들에게 이제 그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의 가장 다양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가치를 포기하고 미래 가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면서 이제 미래 가치를 뭐 이자의 형태라던가 배당의 형태 혹은 뭐 자본 가치의 상승 형태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의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하신 분들이나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정부와 이제 기업 그리고 여러 가지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초반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결국에는 블록체인 산업도 IT의 제일 핀테크라고 부르죠. IT와 금융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가기보다는 이제 IT 스타트업처럼 자금 조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코파운더끼리 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컨셉이 발현이 됐을 때 POC가 지나갔을 때는 그 이후에는 이제 엑셀레이터나 뭐 시드 투자들이 들어와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고 그 이후에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시리즈 A를 거쳐서 뭐 수백억 밸류에서 수천억 밸류까지 인정을 받고 이제 지분을 조금씩 증자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여러 가지 리소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린 핵심적인 이유는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짜로 돈이 모인다. 그러니까 ICO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더 심화됐는데 이제 단순히 수백억 투자를 받았다, 수십억 투자를 받았다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그냥 회사에 돈이 무료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뭐 사업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현재 단계의 가치로 일부의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것이고 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레버리지를 가져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만큼의 어떠한 형태의 부채든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산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서 최종 가치를 그만큼의 사준 것이고 결국에는 그만큼의 우리의 가치가 늘어나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만큼의 이제 새로운 부채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지분 관계가 복잡해지고 여러 투자자가 오면서 일반적인 이제 창업 기업들의 이제 최종 목표인 이제 상장, IPO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제 상장이라는 건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 지분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이제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뭐 성장 과정이고 지분의 뭐 일반적인 예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 이런 단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뭐 외국에서의 방식, 한국에서의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저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뭐 매출이냐, 뭐 산업은 어디 쪽이냐, 뭐 비용은 어느 정도이냐, 경쟁사의 현황은 어떠냐, 고정 비용은 어느 정도이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의 단계를 평가를 하죠.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사실 뭐 시리즈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실사를 하면서 나온 일반적인 그 숫자 혹은 단계를 평가를 해서 이제 이게 너희가 이제 한 100억 정도의 밸류의 회사이다, 뭐 300억 정도의 밸류의 회사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인더스트리나 뭐 일반적인 커머스 회사들처럼 이제 매출이 나오고 마진이 붙는 기업들의 이익률과 완전히 기술적인 컨셉으로 가져가는 회사와의 그 구조는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구조를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IT 회사들, 산업들의 방식인데, 그럼 블록체인 산업은 어떤 상태이고, 무엇 때문에 이제 밸류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저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일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블록체인 산업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산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은 사실상 이제 인프라 기술이고요. 인프라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주로 B2B 기술 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서비스나 산업을 이야기를 할 때는 기반 기술은 툴이나 메소드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들 건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아이폰 iOS에다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가 iOS 기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프라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 산업 그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이제 iOS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 기업이다 하면은 iOS 회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 초창기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업들끼리의 어떤 끈끈함,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의 일원화가 된 부분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저희도 뭐 이렇게 모여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했을 때 시너지가 있는 서비스이면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블록체인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오해를 빚게 되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밸류를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블록체인 자체에 매몰된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산업의 뭐 소위 말하는 최근에 이제 가장 뜨고 있는 디파이라는 용어 자체도 모든 것들을 이제 탈중앙화해서 시스템화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진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으신데, 이제 실제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돼야지,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모든 것들이 공유되어야지만 진짜 인터넷이다 이런 말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이 서비스에서 실제 가치를 만들어낼까라는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이 조금 더 블록체인 산업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원장을 강조하는 서비스들과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분산 원장과 탈중앙화된 플랫폼 자체가 실제 가치를 아직 만들어내고 밸류업이 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플랫폼들이 뭐 실제로 뭐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뭐 단순한 예로 이제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모바일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성공을 못하고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 양분화돼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 사업 자체는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이제 트래픽에 더 유관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조금 더 보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기업들, 혹은 이제 뭐 이미 없어진 기업도 있고 뭐 좀 더 많이 발전한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인터넷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분류 자체도 뭐 유틸리티 토큰, 플랫폼, 뭐 크립토 펀드 레이팅 이런 식으로 그 블록체인 자체에 더 포커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적인 면이나 이제 실제 이용 가치에 대한 분류로 나누기보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나눌 때 혹은 혁신 기업을 나눌 때 실제로 뭐
여기는 뭐 세일즈포스를 쓰는 기업들, 여기는 뭐 오라클을 쓰는 기업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플랫폼과 비플랫폼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산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술 기반에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까라고 찾는 약간 탑다운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분류나 기업들의 그 BM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 3년 동안 블록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였고, 뭐 투자자들 또한 방황을 하였죠. BM을 만들어주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 이제 투자자의 숙명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 실제 이 가치를 만들어낸 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거래소가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자체는 결국 거래를 중개하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는 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오늘 장표에서는 써놓진 않았지만,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은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BM을 만들고 커가면서 아까 시리즈 A, B, C를 거쳐서 IPO하기 전 단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마켓은 이제 상장이 된 이후에 리테일들이 그걸 이용해서 펀드를 만들거나 자금을 투여하거나 해서 기업이 점점 더 크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데, 굉장히 기형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마켓만 기형적으로 굉장히 커져 있고요. 세컨더리 마켓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블록체인 기업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설령 암호화폐와 관련이 없는 기업도, 그리고 그거를 이제 리스팅을 해서 자금을 엑시스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이 굉장히 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은 전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실제 가치를 블록체인에 입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기술 자체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제 성공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치의 프로젝션의 끝을 보여주고, 그걸 이용해서 자금 조달을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ICO라는 컨셉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리스팅이 되어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전에 그 자금 조달 순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리즈 A에서 이 정도의 가치 프로젝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사주는 그 주주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리즈 B가 되었을 때 또 그 더 높은 가치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 자금 조달을 하면서 가치 평가를 챌린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블록체인 기업들은 이 그런 서비스를 평가받을 수 있는 듀디딜리전스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있는 프로젝션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는 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 이후에 굉장히 큰 챌린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역시나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앱을 써야 된다, 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여전히 블록체인 자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실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로직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즉 블록체인, 아까 이제 그 농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가 더 많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컨셉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나온 앱들 중에 뭐 유명한 게임, SNS, 커머스 등등이 사실은 유저를 위한 앱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POC를 하기 위한 앱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앱 자체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뭐 그렇다고 앱이 전부 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컨셉이 나와서 기존의 앱을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기 어려우니 그냥 기존 증권 중에
실제 가치가 있는 애들을 그냥 토큰화를 하자라고 하고 있고, 뭐 저희 회사도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방식도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기술적인 어, 디렉션과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디렉션은 이 DB 자체를 분산화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오자라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기존의 증권을 가져와서 뭐 분산화를 하면 조금 더 이득이 된다라는 컨셉 자체가 어, 그 블록체인 기술이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계속하면서 뭐 지금도 이제 디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방식을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 회사나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같은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을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기업들은 혹은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용처를 찾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크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산업 전반에 있는 일인데,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록체인은 절대 뭐 해킹을 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혹은 뭐 조작을 절대 할 수 없다,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블록체인 자체는 시스템과 인프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적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뭐 오라클도 있고 노에스큐엘도 있고 포스트그레스큐엘도 있고 뭐 제가 많이 쓰던 뭐 타임 시리즈 DB인 KDB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각자 특징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쿼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은 분산화돼서 오류가 나도 뭐 뻑이 나도 다시 백업이 가능하고, 뭐 어떤 DB는 뭐 특정 뭐 NoSQ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정형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빠르다, 무조건 비정형하다라는 말 자체가 당연히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냥 기업에 맞게 맞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적용을 할 뿐인데, 이제 블록체인을 쓰니까 너는 뭐 저작 불가능하고 해킹 불가능하고 깨끗하고 트랙업을 하고 익명성이 보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도 오해가 이루어지는 게, 블록체인은 깨끗하고 투명하다, 트랙업을 하다라는 컨셉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나 자금 세탁에 사용하기 가능하다. 이 두 말이 사실 상충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각각의 특징이 모두 가지고 있고, 각각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적 그리고 인식적인 성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실용 가능성을 좀 더 보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 장표가 사실 핵심인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존에 있는 산업의 백엔드 시스템일 뿐이고, 결국 리테일, 뭐 텔레콤, 파이낸스, 뭐 농업, 제조업 등등 엔지니어링 등등의 이제 백엔드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바꿨을 때, 뭐 커머스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꿨을 때 좀 더 가치가 창출이 되느냐? 가치가 창출이 된다는 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결국에는 기업 입장과 그 생태계 입장으로 봤을 때 비용이 주느냐, 를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 비용이 줄거나 수익이 늘어나거나,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뭐 당연히 이제 생태계 자체로 봤을 때 뭐 투명성이 높아진다라는 컨셉으로 많이 가는데, 투명성이 높아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아껴지고 어떤 부분에서 더 큰 수익이 창출이 되느냐. 뭐 단순히 다이아몬드, 뭐 와인 등등의 그 원산지를 트래킹을 하겠다, 과연 이걸 블록체인으로 바꿨을 때 그 수익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냐,
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그 시스템을 파다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나 기획적으로나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내가 밸류를 인정받으려면 아주 단순합니다. BM을 제시를 해야 되고 이 BM 자체를 꼭 매출로 일으키기보다는 정말 이 시스템을 바꿨을 때 기업 입장에서 뭐 유저 입장에서 비용이 줄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냐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하는 DID 같은 것들이나 뭐 텔레콤적인 부분, 뭐 커머스적인 부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를 뭐 제가 다 평가할 역량은 안 되는데 그냥 핵심 부분은 그 부분만 봅니다. 내가 만약에 DID로 했을 때 뭐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로 비용이 줄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느냐. 뭐 그 경우엔 비용이 더 크게 비용 부분을 더 많이 보겠죠. 그래서 핵심 비즈니스를 유지를 하고 블록체인 백엔드 시스템으로 바꾸자라는 생각만 가져도 사실 기업 평가나 밸류를 볼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아주 뭐 단순하게 뭐 배달의 민족이 백엔드 시스템에 DB를 지금 뭐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록체인으로 바꾼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만약에 수익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하는 회사 중 하나가 이제 요식업 예약 어플이 있는데 이제 뭐 파인다이닝들이나 뭐 예약이 어려운 식당들 예약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약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재료가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보아서 블록체인을 입혔을 때 훨씬 뭐 블랙리스트 관리에도 좋고 뭐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 뭐 돈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약 어플 같은 데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냐. 이게 그, 그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블록체인 기업 같은 컨셉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예약 어플 입장에서 혹은 식당 입장에서 가치가 있냐, 돈이 더 벌리냐, 과연 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게 식당 입장에서는 더 수익성이 좋냐라고 했을 때 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 서비스와 기존 산업에서 비교를 했을 때 블록체인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인데 뭐 지금은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의 를 키워보자라는 컨셉이라기보다는 어떤 도메인과 서비스와 니즈가 있는 곳에 블록체인을 붙였을 때 가치 상승이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냐 그리고 그런 백엔드 시스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곳이냐 뭐 원산지 트래킹 같은 그 시스템을 제안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을 기획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원산지 트래킹은 현재 RFID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걸 붙이는 사업만으로 해도 블록체인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레버리지를 해서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면은 이제 순서가 다른 거죠, 사실. 원산지 자체를 레코딩할 수 있는 DB도 없는데 분산 레코딩을 하겠다는 컨셉으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기존의 도메인이 있던 사람들, 뭐 내가 환자를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자꾸 변형되고 조작되거나 뭐 센트럴라이즈된 게 우려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데이터를 뭐 분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병원 자체가 와서 제안을 하는 사업이 사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건 이럴 것 같으니 우리가 그냥 블록체인 입혀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현실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나가고 있고요.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의 프로세싱을 하는 기업, 즉 기술 베이스 기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베이스로 블록체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자체 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실제 블록체인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좋은 파트너나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